매일경제신문 10월 4주차 소식입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복싱인데요. 상대방의 주먹이 가까이서 날아올 땐 피할 수 없거든요. 가까우니까요. 그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복잡하고 그러면 어려울 때는 한 발짝 좀 뒤로 빠져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이고 있는 게 세상을 좀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고자 이걸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예금 인출 빈도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아요.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이제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난 상태죠. 경유세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유세 인상에 소상공인 치명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은 환경보호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소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배출량 그대로인데 세금만 올리는 정책인 거죠. BTS 관련된 소속사 주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빅히트가 유탄 맞은 공모주 펀드 하루 새 3천억 빠졌대요. 그래서 빅히트 주가가 상장 직후 최고가 대비 40% 이상 폭락한 가운데 공모주 펀드 설정액이 하루 사이 3천억 넘게 증발한 거예요. 이에 공모주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거 주식 투자한 사람 진짜 큰 손해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은 투기예요, 투기. 투자가 아니고. 신흥국 가운데 원화값 상승폭이 가장 큰 게 한국이에요. 8월 말 이후 원화값이 3.5% 오르며 상승세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신흥국 가운데 원화값 상승폭이 가장 큰 건데요. 또한 외평채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이에요. 앞으로 12월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다본다고 하니까요. 봐야죠. 원화값 강세의 환차손 우려에도 서학개미 사자 행렬.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기꾼이에요. 제가 봤을 땐.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유튜브 방송에 보면 뭐 미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현재 원화값이 상승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할인 기회로 여기는 반응과 미 주식 보유 가치의 하락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조정이 할인 찬스 인식이 되고요. 9월 매수액 8월 대비 44% 늘었어요. 미국 대선 트윈데믹 위험은 여전한데 테슬라 등 주식 가치 또 하락 우려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출시 가능성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화 가치가 급증하겠죠. 그리고 이에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주식을 사들인 국내 투자자들의 환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뭐든지 이제 투기를 떠나서 투자를 할 때는 여윳돈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은행 신용대출 80%가 신용 3등급 이내. 그래서 보통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에서 3등급인 거고요. 나머지 4등급 이하는 어디냐?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지난 9월말 현재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고객 646만 명 중 311만 명, 그러니까 48%는 신용 1등급, 이어 2등급은 17%, 3등급은 13%로 대략 80%가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 4년간 신용등급 1등급 비중은 48%로 4년 새 8포인트 증가했네요.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상환하는지라고 써있는데 저는 바로바로 연체 안하고 상환하는데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미 겨냥 수출규제법 중국 12월부터 도입한다 합니다. 이제 중국이 반격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법을 통과시켜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했듯이 중국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만 좀 큰일 났어요. 한국 등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싸움에 계속 얻어맞고 있네요. 한국은행이 10년간 환손실이 35조 35.4조예요.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환손실 총 35조 4천억 원을 발생했는데 이제 알리지 않고 자체 회계 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 33조 원을 거둬들였어요. 즉 손실 35조 원의 외환 평가 손실을 기록 안 하고 반영도 안 한 거죠. 이는 회계 기준이나 법령에 맞지 않을 뿐더러 외화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깜빵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지금 공짜 들어가는 공무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공기업 다 좀 방만한 것 같아요. 볼게요. 실탄 3.6조 쌓아놓은 금융지주 M&A 채비.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통합하는 것 같아요. 금융지주들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열을 올리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종자본증권에 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안전하니까요. 지금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빌리냐? 신종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사시게 되면 은행에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버는 건데 이자는 보통 3에서 3.49%예요. 은행 예금 이자보다 좀 높은 거죠. 영구채이거나 5년 만기예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은행 이자보다 2배 이상 버는 건 잘 안 해요. 우리 금융은요, 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 합병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경제에 만약에 불황이 오고 무너진다는 진짜 소식이 들리면 뭐 통합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한국 부채 비율 1분기 증가폭이 OECD 중에 2위예요. 3년 전 대비 25.8%포인트 급증. 국가 총 부채는 4,685조 원으로 GDP의 2.4배. 뭐 내년에는 5천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총 부채 비율 수치가 아니에요. 증가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우리나라 증가 속도 문제가.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세금 내셔야 돼요. 올해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중산층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 얘기죠.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즉 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그리고 토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올라 대부분 국민이 세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6억 원 이하.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빈상가의 공실률 높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여의도의 최고층 파크원에 눈물해갔고요. 준공 3개월 되도록 입주 기업이 2곳뿐이래요. 65층 건물에 3.5개만 계약했어요. 네, 3년 단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잠김차를 원하는 기업은 꺼리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건설 임대료 대폭 할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여의도 우체국에 이어 2023년 사학연금회관 빌딩도 완성되면서 이제 공급광이로 향후 수년간 여의도 공실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 전망이에요. 엊그저께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피스텔 임대하라고 분양 받으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저는 그 오피스텔 경매 나오면 살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말을 더듬더라고요. 경매요 이런 식으로요. 경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 투자 국채 만기 보유 때 이자의 가상금리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에게 가상금리를 지급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구매 한대는 연 1억 원 수준 제한이고요. 장기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시 중대함에는 허용합니다. 어쩐지
제 핸드폰 바꿨는데 5G인데 5G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느려요, 솔직히. 진짜 5G는 서비스는 내년부터래요. 이통사 기지국 4만 5천 곳을 구축하고요. 연내 시범망 설치 후 시험 통신이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원격 의료 등 기업 특화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격 의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5G가 되는 세상이 좋다고 보진 않아요. 뭐 통신료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감시하는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의 보험대출까지 늘린 노년층 돼 있네요. 그래서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 8천억가량 증가한 63조 672억 원이에요. 이 중 50대 이상 대출 규모는 약 36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연 6에서 8%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요. 뭐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충돌하네요. 대지열병 엎친데 조류독감까지 또 나왔어요. 중국, 대만 등서 AI 급증이 비상이에요. 올해 전 세계 AI 발생 건수는요, 참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국내 지금 코로나 창궐했고, 그 다음에 대지열병도 지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조류독감까지 발생하게 생겼네요. 하나 더 있네요. 독감까지요. 롤스로이스 몰면서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또 이런 분들 제가 이런 쓰레기들 많이 얘기해 줬는데 요번에 국정감사 때문에 이런 얘기 또 하나 봐요. 차 그리고 전월세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제외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건보료 한 푼도 안 내고 외제차 모는 거죠. 그래서 18,388명 고급 외제차를 보유했고요. 17억 주상복합 전세 살기도 해요. 건강보험료 안 내면서요. 내 거 내 갖고 자기 거 뭐 고급 외제차 쓰면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런 짓거리하고 좋은 데 살고 고급 외제차 보니까 뭐라 하는 거지. 벤츠 소유자 공공임대 입주 서울 부적격자 한 해 400명이래요. 뭐 서울만 뿐만이겠어요. 전국이 다 그렇지. 국외체류자 부정수급 급증하고 있어요. 줄줄 새는 건보 재정. 저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제 건보료를 어떤 놈들이 줄줄 세게 만드네요. 불법 건보 혜택 5년간 69억이에요. 건보료 이거 불법 저지른 사람 법이 강하면 돼요. 뭐 간단하죠. 법이 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이 지방대 국립대가 지금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지방 국립대 전체 학생 가운데 2.4%가 자퇴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뭐냐? 95%가 수도권 대학 진학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서 학연 때문에. 경북대는 5년간 3,000명 자퇴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이렇게 돼 있네요. 강원대. 전자팔찌 감시를 성범죄자가 맡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무원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중에 이런 방만하게 일을 하고 이런 쓰레기로 봐요. 공무원이 아니죠. 어떤 놈들이 있냐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보니까 공무원이 149명, 군인 군무원이 128명, 교사 8명. 이 이유가 있어요. 할 일 없고 일도 별로 빡세지 않고 시간 남으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불안하고 좀 어둡고 부정적인데 그래도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죠. 미국의 나사가 달에 4기가 이동통신망을 깐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죠. 나사는 노키아에 1,400만 달러를 투입해 4기가 장비를 달 표면에 설치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2028년께 인류를 달에서 거주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멋지죠? 이런 꿈 같은 얘기를 위해서 이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노키아가가 뜨겠는데요? 자,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3,500조 원이에요.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70여 만에 나라 빚이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고요. 이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는데 합의에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듯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약 3,500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폭증한 수치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유럽도 지금 큰일 났죠. 유로존 올해 재정적자 10배 폭증이에요. 재정적자가 지난해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 1조 유로에 달할 전망입니다. 회원국 중에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4곳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은 올해 2% 성장까지 노린다고 해요. 중국이 원흉인데 코로나에.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까지 추락한 중국 경제 성장률이요. 2분기 플러스 반등에 이어 3분기에 4.9% 성장을 기록하면서 V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얄밉죠. 자기네들이 시작을 해서 다른 나라 다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자기네는 이제 뭐 올라가고 있고 얄밉죠 이거 진짜. 한국 경제는 준 반등은 반갑지만 미 회복 안 되면 결국 찬바람 이렇게 했죠. 양쪽에 껴서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0.4포인트 수준 상승 또는 하락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액 중국 내수 기착률은 75.1%로 한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미국 및 유럽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반중 친미해야 되는 국가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IS 역시 대선하는 IS 망령해서 이번엔 사우디 송유관을 테러하라고 지금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